좁쌀 여드름 없애는 영상들 보면 전부 알로한 팩, 모델링 팩으로 수분 충전 하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해봐도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상한 알로에 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좁쌀 여드름을 없애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7일 만에 지긋지긋한 요철들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사람마다 좁쌀이 나는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뭔가 시도해보기 전에 나는 왜 좁쌀이 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스킵하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게 피지가 피부 표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는 형태예요. 모공 속에 피지가 너무 많이 쌓이거나 각질이 모공 입구를 막아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일반 빨간 여드름 같은 경우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폭 짜면 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좁쌀은 이런 형태로 피지가 피부에 갇혀 있으니까 짜기도 애매하고 오돌토돌한 요철을 만드는 거예요. 좁쌀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셨나요? 결국은 뭐가 됐든 모공에 쌓이는 피지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좁쌀이 생기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모델링 팩, 알로에 팩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부족으로 인해 피지 분비가 많아짐.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흔히 속은 되게 건조한데 피부는 엄청 번들번들해 라고 말하는 케이스입니다. 속건조 수부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알로아 팩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각질, 노폐물 때문에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음. 모공에서 피지가 잘 나와야 하는데 모공 입구를 각질이나 노폐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피지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각질 탈락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화장품을 제대로 클렌징하지 않아서 노폐물 때문에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은 있는데 피지 분비 자체가 그냥 많은 거예요. 수분은 나름 충분히 있는데 그냥 피지 분비가 많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얼굴이 건조하지도 않은데 얼굴에 개기름 많고 지성인분들 있죠. 그래서 꼭 기름종이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나는 좁쌀이 없어지지 않는다? 겁나 답답하다? 그럼 이 3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였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각질 제거, 수분 충전을 아무리 해도 좁쌀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수분 부족, 피지 분비 많은 케이스죠. 나는 속건조인데 개기름은 엄청 많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쉽습니다. 많이 알려진 수분 충전에 도움된다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알로에 팩, 모델링 팩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많은 크림을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몸 안에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커피 같은 것들도 끊어주면 아주 좋죠. 커피는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의 수분을 전부 빼내버리기 때문에 얼굴도 같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각질 노폐물로 인해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케이스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주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부 장벽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2주에 1회 정도 시도를 해보세요. 그 뒤에 피부가 따갑거나 민감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주기를 더 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늘리고 반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다양한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느낀 건 진짜 각질 때문에 좁쌀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진짜 각질이 문제이신 분들은 100명 중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각질 제거를 3개월 정도 해보시고 별 효과가 없다 하시면 각질 제거가 정답이 아니니까 그만두세요. 오히려 각질 제거 잘못하다가 피부 장도만 망가지고 얼굴은 시뻘개집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직접 해봐서 그래요. 옛날에 피부과 다니면서 각질 제거도 미친듯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오히려 제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다는 걸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수분은 날아가고 피부는 더 민감해졌어요. 그러면 피부는 그걸 막아내려고 피지를 과하게 뿜어내게 되고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만 미친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좁쌀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메이크업 후 제대로 지우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메이크업 하신 뒤에는 꼭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하이라이터, 섀도우 이런 것들은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에 그대로 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차로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를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3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수분은 충분한데 피지 분비 자체가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해도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저처럼 각질 제거, 수분 충전을 아무리 해도 좁쌀이 사라지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피지 분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각질 제거를 하거나 클렌징을 해도 좁쌀은 계속 생겨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다가 피지 분비를 줄이면 모공도 같이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절하고 빠른 세안, 이중 세안은 최대한 피하기. 클렌징을 2, 3분씩 하거나 불필요한 이중 세안을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스킨케어를 하던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장벽이 튼튼해지면 피지 분비도 자연히 줄어들게 돼요. 두 번째, 고혈당 음식 끊기. 빵, 떡, 튀김, 초콜릿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 수치를 올려서 피지샘을 과활성화합니다. 특히 빵, 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고혈당 지수가 높고 정제 탄수화물이라 피지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좁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꼭 진짜 멀리 해보세요. 실제 연구 결과 저혈당 식단을 한 그룹은 여드름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는 피부 개선과 건강 관리에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해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피지 분비를 늘리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밤 새고 나면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지시는 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환경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피부 장벽을 복구할 수 있는 보습하기. 많은 분들이 좁쌀 여드름 때문에 유분감이 무서워서 수분 크림만 바르시죠. 하지만 수분 크림을 많이 발랐는데도 좁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는 크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수분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 성분들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구하여 속 수분을 채우고 좁쌀 여드름을 해결해 줍니다. 저는 주로 에스트라나 피지오겔 같은 걸 씁니다. 그리고 무조건 충분한 검증을 거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세요. 검증 안 된 인스타 광고 화장품은 절대 금지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피부가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부를 먼저 정상적으로 만든 후에 시도하세요. 다섯 번째, 베개 커버와 이불을 자주 빨아라. 베개 커버에는 각질, 세균, 노폐물, 화장품 잔여물이 쌓여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베개 커버 같은 경우 자주 빨면 주 1회, 최소 월 1회 세탁하면 좋아요. 이불은 자주 빨면 월 1회, 길게는 3개월에 1회 세탁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머리는 무조건 저녁에 감기입니다. 하루 종일 묻은 먼지와 기름, 노폐물을 그대로 베개에 묻히고 자면 얼굴 피부에 다 여드름이 심해집니다. 저처럼 헤어라인이나 귀 뒤에 여드름이 났던 경험이 있다면 머리 감는 시간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손과 얼굴이 닿는 모든 습관을 바꿔라. 손에는 세균이 많아 얼굴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세균을 옮기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같은 위치에 좁쌀 여드름이 반복된다면 책상에 대고 자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대고 있는 습관이 없는지 확인하고 고치세요. 결국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 핵심은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먼저 파악하고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좁쌀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로드맵으로 더 빠르게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은 제가 만든 더 큰 틀, 더마프레임 4단계 방법 중 일부예요. 전체 4단계를 알면 재발 없는 피부 관리법, 즉 여드름 안 나는 체질이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킨케어 꿀팁들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피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